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글쓰기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단순히 점수를 잘 받는 걸 넘어서 우리가 글을 배우는 방식에 어떤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 이 느낌 다들 아시죠? 눈앞에 텅 빈 페이지, 하얀 화면, 완벽한 첫 문장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막막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글쓰기를 배워온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야기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결과물만 따지는 관점이에요. 이 관점에서는요, 오직 맨 마지막에 낸 그 글 하나로 모든 걸 판단했어요.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이런 것들이 완벽해야만 좋은 글이었죠. 그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완벽한 최종본,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육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글쓰기를 더는 그냥 숙제, 과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글쓰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힘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힘은 바로 이거예요. 글쓰기가 곧 생각하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쭉 받아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글을 쓰면서 뒤죽박죽이었던 생각이 정리되고 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툭 튀어나오고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으면서 모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글을 쓰면서 비로소 내 생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 이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글쓰기는 소통하는 행위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보내는 카톡 메시지, 이메일, 아니면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까지 전부 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 글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아주 사회적인 활동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도구라는 점이에요. 혹시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바로 그겁니다. 글쓰기는 바깥으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을 글로 쭉 써 내려가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글쓰기의 다양한 힘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글쓰기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정말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만들었는가에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로, 즉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 결과 중심은 뭐랄까 관역을 맞추는 양궁 같아요. 무조건 정답, 완벽한 결과물, 이거 하나만 보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 과정 중심은 좀 달라요. 구불구불한 길을 탐험하는 것과 같달까요? 아이디어를 내고 막 써보고 다시 엎었다가 고치고 이 모든 여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얼마나 완벽한가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로 바뀐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말. 그럼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단계들을 거쳐요. 첫째, 계획하기,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죠. 둘째, 초고 쓰기. 일단 막 써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셋째, 수정하기. 여기서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집하기. 이제 맞춤법이나 문장을 다듬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1, 2, 3, 4 순서대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 획일적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단계 수정하다가 이거 아닌데 싶으면 다시 1단계 계획하기로 돌아갈 수 있고요. 글 쓰다가 아이디어가 막히면 다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때요? 한 번에 완벽하게 써야 해라는 그 부담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이게 과정 중심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 틀이 됐고요.
현대 교육은 여기에다가 몇 가지 아주 유용한 도구들을 추가했어요. 우리의 글쓰기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도구들이죠. 첫 번째는 장르 중심 접근이에요. 이게 뭐냐면 글의 종류마다 나름의 게임의 룰이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보내는 카톡이랑 교수님께 보내는 이메일은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장르의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맥락 중심 접근. 이건 누구한테 왜 쓰는지에 따라 글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알면 훨씬 더 똑똑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 엄청 복잡해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2022 개정교육과정 문서의 실제 모습입니다. 다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죠? 과정, 장르, 맥락 이런 것들이 그냥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좋은 이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공식적인 국가 표준이 됐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큰 변화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교육 방식에 맞춰서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평가는 옛날 그대로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 방식이에요. 루브릭이라고 불리는 채점 기준표죠. 딱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최종 결과물 하나만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잘 나온 증명사진 한 장, 스냅샷을 찍어서 평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진을 찍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표정이 어땠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은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거예요. 학생이 글을 쓰면서 발전해온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네, 포트폴리오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학생이 쓴 글들을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모아놓은 결과물 묶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한 번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첫째, 최종 결과물만이 아니라 글을 써온 전체 여정을 볼 수 있어요. 둘째, 학생 스스로 내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고 돌아보게 만들죠.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셋째, 한 번의 시험으로는 알 수 없는 학생의 진짜 실력,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성장,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때요? 과정 중심 교육에 정말 딱 맞는 평가 방식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최종 목표는 과연 뭘까요? 그냥 글 잘 쓰는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잘 소통하고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 한마디로 더 나은 생각하는 사람, 즉 사상가를 키워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글을 쓰실 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완벽한 결과물에만 집착하고 있나? 아니면 내 생각이 발전하는 이 여정을 즐기고 있나? 하고요. 완벽함에 대한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자유롭게 탐험하고 성장하는 그 멋진 과정 자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의 장문 교육 한번 깊이 파고들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국어 교육의 이해, 1. 장문,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글쓰기 교육이 왜 중요하고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안에 보니까요. 장문 교육의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글쓰기의 어떤 숨겨진 힘 같은 거요.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교수법, 평가 방식,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신 트렌드까지 아주 알차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장문 교육의 핵심을 좀 꿰뚫어 보고요. 어쩌면 글쓰기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생각에 좀 신선한 자극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특히 예전하고는 다르게 글쓰기 과정이 중요해진 배경이라던가 디지털 세상에 발맞춘 글쓰기 교육의 변화 같은 거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우리는 왜 글쓰기를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 잘하자고 배우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가 우리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단련시킨다고요? 맞습니다. 그 글쓰기를 단순히 생각을 그냥 옮겨 적는 행위, 이렇게만 보면 좀 오산이죠. 이건 아주 복잡한 정신활동이고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하고도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료에서도 여러 기능을 언급하는데,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내면을 향하는 기능, 다른 하나는 바깥 세상을 향하는 기능, 이렇게요. 내면을 향하는 기능으로는 첫째, 생각을 벼리는 도구,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글쓰기의 사고 기능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힘도 여기서 나오죠. 둘째는 나를 표현하고 발견하는 거울 같은 기능이에요. 내 감정, 생각, 가치관 같은 걸 글로 풀어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글쓰기가 머릿속을 정리하는 도구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창문 역할도 한다는 거군요. 그 일기 쓰기 같은 게 딱 그런 예시가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을 향하는 기능으로는 첫째, 사람들과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글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전에 편지부터 요즘에 이메일, SNS까지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아요. 글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죠. 둘째는 세상을 바꾸는 연장, 그로서의 기능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사회적인 문제든 글쓰기는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청원글이나 건의문 같은 것들이 좋은 예시죠. 마지막으로 지식을 쌓고 넓히는 발판이 됩니다. 학교 공부든 전문 분야든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더 깊이 탐구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글쓰기는 필수적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글쓰기가 단순히 국어 시간의 과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는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치는 뭐랄까 기본기 같은 거였군요. 여러분도 아마 일상에서 보고서를 쓰든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든 아니면 혼자 메모를 하든 이런 기능들을 자신도 모르게 활용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글쓰기, 그럼 요즘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보이는데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자, 이 글이 모범 답안이야. 이렇게 써야 해. 하고 완성된 결과물에 집중했다면요. 이제는 글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 훨씬 더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 요리 경연에서 최종 플레이팅만 보는 게 아니라 재료 손질부터 조리 순서, 중간 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과정 중심 작문 교육의 핵심 철학이에요. 과거의 결과 중심 접근법은 잘 쓴 글을 모방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요. 과정 중심 접근법은 학생 스스로가 실제 작가처럼 글쓰기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데 목표를 줍니다. 단순히 베껴 쓰는 게 아니라 글쓰기의 광법을 배우는 거죠. 보통 이 과정을 계획하기, 아이디어 떠올리기, 이걸 생성하기라고도 하고요. 뼈대 잡기, 조직하기, 살붙이기, 표현하기, 다듬기, 고쳐쓰기 이런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기법을 쓰고 뼈대를 잡을 때는 개요를 작성해보는 식이죠. 그런데 실제 글을 쓸 때 보면 딱 그 순서대로만 진행되진 않잖아요. 저도 쓰다가 막히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표현하다가 이 내용 빼먹었네 하고 다시 자료를 찾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과정 중심 교육에서는 글쓰기 과정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딱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 되돌아가기도 하고 이걸 계획 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새로운 목적지가 생겨서 경로를 재탐색하기도 하고요. 내용 추가 삭제 같은 거요. 아주 유연하고 순환적인 이른바 회귀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전략,
예를 들어 아이디어 발상법, 효과적인 개요 짜기, 또 동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글을 발전시키는 방법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연습하게 하는 거죠. 과정에 주목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이 협력적 작문인 것 같아요. 혼자 끙끙대며 글을 쓰는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구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글을 읽어주면서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활동인데요. 이게 최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꽤 강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협력적 작문은 단순히 글쓰기 실력 향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함께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또 비판적으로 정보를 검토하는 능력도 길러집니다. 또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요. 자연스럽게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 요즘 강조하는 핵심 역량들이 키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혼자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동료가 짚어주기도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이 더 명확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과정과 협력을 중시하면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맞춤법 틀린 개수 세거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 매기던 방식으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평가 방식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이건 학생의 최종 결과물 딱 하나만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이 쓴 다양한 종류의 글, 그리고 글쓰기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 메모, 개요 초안, 친구들의 피드백 쪽지, 여러 번 고쳐 쓴 중간본, 그리고 자기 성찰 일지 같은 것들까지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모아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번 잘 보는 것보다 학생이 얼마나 꾸준히 노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장 앨범 같은 거군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평가의 핵심은 평가를 통한 성장 지원에 있습니다. 단순히 등급을 매기려는 게 아니고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방향을 잡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죠.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주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평가할 때는 여러 요소를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글쓰기를 시도했는지, 다양성, 또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는지, 문제 해결력, 글의 구조는 얼마나 탄탄한지, 조직 및 형식, 그리고 자신의 글쓰기 과정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장 정도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죠. 확실히 기존의 그 분석적 채점 방식, 그러니까 내용 몇 점, 표현 몇 점,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던 방식과는 결이 다르네요. 학생 개개인의 노력과 성장 서사를 훨씬 더 존중해주는 느낌입니다. 과정 중심, 협력 중심이라는 교육 철학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평가 방법 같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작문 교육의 중요성, 과정과 협력의 강조, 포트폴리오 평가 같은 이런 흐름들이요. 지금 한국 교육 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내고 있을까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그 최신 동향을 한번 들여다보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작문 영역을 보면 크게 몇 가지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과 더불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께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단순히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런 걸 기르겠다는 거죠. 둘째는 배우는 내용이 학생들의 실제 삶과 경험에 와닿도록 하겠다는 삶과의 연계 강조입니다. 교과서 속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서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직접 경험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변화 같네요.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교육과정 안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의 통합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쇄된 글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글을 접하고 쓰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소통하는 능력, 이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교육 과정에서는 블로그 글쓰기, 카디뉴스 제작처럼 디지털 환경의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요. 미디어 정보 판별 능력이나 디지털 윤리까지 포괄적으로 가르치고자 합니다. 와, 정말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하긴 온라인에서 글 한 번 잘못 썼다가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과정 중심과 협력적 작문의 중요성도 여전히 강조됩니다. 학생들이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글쓰기를 경험하고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함께 쓴다거나 사회적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주장하는 글을 같이 써보는 식의 활동들이 권장됩니다. 네, 종합해보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작문 교육을 단순히 글 잘 쓰는 기술, 이걸 넘어서요. 변화하는 세상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종합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학생들의 삶과 연결하고 실제 문제를 다루면서 디지털 세상에 발맞추고 또 함께 배우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작문 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글쓰기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관계 맺기의 도구 등 얼마나 다채로운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결과만큼 과정을, 개인만큼 협력을, 또 전통적인 방식만큼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현대 작문 교육은 완성품만큼이나 만드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점수보다는 성장을 지원하며 혼자보다는 함께 배우고 교과서를 넘어 실제 삶과 디지털 세상 속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글쓰기 교육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잘 소통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자료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글쓰기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생각을 만드는 연장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상에서 그게 아주 짧은 메모든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거나 스스로 무언가를 명확히 알기 위해 글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끄적이는 글들이 실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탐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